자, 새로운 사람들도 계시네요. 석가펀 씨, 신디 로퍼님, 이혜옥님, 예, 예, 이혜옥님, 예, 매파들이 예, 다 장악을 했겠죠. 예. 신디 로퍼님, 김정환님, 코코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한국경제신문의 오형규 칼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오형규 칼럼을 잘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언론인이라고 하는 작자들의 문제점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못 이끌어가고 있나. 그래도 한국에 그래도 좀 커다란 한국경제신문의 칼럼니스트면은 논설위원이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처방을 내려줘야 하는데 이 오형규 같은 사람은 그 전에 보면은 정재규 씨의 친구처럼 하죠. 부하 직원이나 친구처럼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의 글을 보면은 한국인의 지식인들 또는 이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머릿속에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를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제목은 한국에는 왜 흑묘 백묘론이 없나. 자, 흑묘는 검은 고양이 네로, 백묘는 하얀 고양이 네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중국의 등소평이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하얀 고양이든 검정 고양이든 고양이를 잡기만 하면 된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산주의 이론을 하든 자본주의 이론을 하든 중국의 경제 발전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 이 말이 무슨 실용주의 노선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형규가 지금 한국에는 왜 등소평이 말한 흑묘, 백묘, 실용주의 같은 이런 이야기가 없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형규가 말하는 게 처음부터 삐딱합니다. 5년 정권마다 준비된 무능 반복. 대한민국에 5년 동안 정권이 들어섰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또 뭐 김영삼도 그랬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들어섰죠. 이명박도 있었고 그런데 그걸 다 싸잡아서 준비된 무능 반복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무능하다라고 지금 오형규가 끼워 넣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도 무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맞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님도 여기다가 갖다 끼워 넣었어요. 제도와 윤리가 붕괴되었다. 또 윤리 얘기하죠. 제대로 되먹지 못한 인간들이 늘 쉽게 쓰는 말이 윤리입니다. 대한민국이 붕괴된 것은 거짓말 이겁니다.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진실이 붕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온갖 거짓말로 끌어내렸죠. 진실은 묻고 진실이 지금 붕괴되어 있는데 윤리라는 말로 갖다 넣었어요. 이 윤리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뭘. 윤리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면은 뭔가 고상해 보이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윤리. 거짓말하지 말자 이런 말이 국가를 청렴하게 만드는 가장 훌륭한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대한민국의 현재 난무하는 것은 윤리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야.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라고. 윤리가 뭐가 윤리인데, 윤리라고 하는 말은 60대, 70대 먹은 사람들의 윤리와 지금 20대의 윤리가 서로 다릅니다. 세대 차이가 존재하는 게 윤리입니다. 하지만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서 모든 연령대가, 모든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건 뭐냐? 거짓말은 나쁘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말이에요. 윤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80 먹은 사람도 80 먹은 남자가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80 먹은 여자가 그거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가장 애매한 단어가 윤리입니다. 이런 말 쓰는 작자들 쳐놓고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어요. 복거일처럼, 김진처럼, 정규제처럼, 조갑제처럼. 그 자들은 입만 벌리면 도덕, 윤리를 떠들어대. 거짓말 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진실을 말하자, 이런 말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은요. 맨날 윤리 도덕 타령해요. 어쨌든 오영규가 이렇게 해야지. 한국에는 왜 흑묘 백묘론이 없나? 제도 윤리가 붕괴했다. 제도가 붕괴한 게 아니죠. 사실은요. 이명박이 대한민국 헌법 84조를 유린했어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폐쇄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된다. 뭐 이거는 맞을 수 있죠. 폐쇄적 사고는 가지면 안 되죠. 누구나가. 실사구시 절실하다. 이 말도 맞긴 해요. 자, 그럼 이자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준비된 무능이란 정부가 늘 들어서는데 5년 임기가 늘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처음에 들어서면 환호를 한다. 그 다음에 의욕이 앞선다. 그 다음에 고집불통이 생긴다.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다. 예, 지금 방송 중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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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중입니다. 여보세요?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예. 반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능의 수순을 밟아간다. 이거 역시 박근혜 대통령님도 이랬다. 문재인도 이렇지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오형규의 머릿속에는 이명박도 이랬다라고 생각할까요? 그 뒤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영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외국의 시각도 예사롭지 않다. 경제대국 중에 한국과 인도가 그 중에서도 세계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고 세금 축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업인들은 투자가 무너지고 업종마다 모두 중국 등에 따라잡힐 판국이다.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오형규는 마지막에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근본주의 공산국가였던 중국은 개혁개방 40년간 실사구시, 실용주의를 통해 오늘의 성공을 이뤄냈다. 현재의 중국을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사구시로. 솔직히 지금의 중국은 미국의 지식재산권이나 기술을 훔쳐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남의 나라 기술을
도둑질에서 성공을 했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세계 무역에 통용되는 관례를 무시하고 세계 무역의 계약 관계를 무시하고 중국은 덤핑을 친다든가 또는 협잡을 한다든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사기와 기술을 도둑질해서 성공을 한 건데 오형규는 중국에 대해서 실사구시 실용주의를 통해서 성공을 이뤘다라고 아주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배경에는 흑묘백묘, 흰 쥐든 검은 쥐든 잘 잡으면 된다. 이 말은 맞아요. 자기 기술이든 도둑질한 기술이든 어떤 기술을 가져서든 중국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흑묘백묘는 맞는 말입니다. 확실히 중국은 네 기술이든 내 기술이든 도둑질해서라도 중국의 기술 발전을 가져오면 된다라고 떠드는 점에 있어서는 흑묘백묘론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흑묘백묘론이 한국에 절실하다. 꺼져가는 경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중국의 실용주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내로 뭐가 문제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논설을 쓰는 사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방송을 했던 것처럼요. 지금 현재 이렇죠. 자, 문재인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세계 혁신지수 11입니다. 문재인은 2017년 한국은 세계 혁신지수 11위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2016년 박근혜 대통령님 재임 기간에는 세계 혁신 국가 1위입니다. 한국이. 세계 혁신 국가 1위. 박근혜 대통령님 때. 지금 오형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문재인이 지금처럼 혁신지수가 11위로 떨어지는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한민국을 고치는 힘은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중국을 끄집어낼까요? 여기 이렇게 훌륭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예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1등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 1등 할 때 2016년에 중국이란 나라는 21위밖에 안 했어요. 21위.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님 한국이 1등을 할 때 중국 짱깨는 21등밖에 안 했습니다. 오형규는 21등한 중국을 본받자고 말하고 있는 쓰레기 같은 글을 쓰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본받자라고 말을 해야죠.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세계 혁신국가 1등을 이룩한 이런 박근혜 대통령님의 리더십,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간절하게 필요하다라고 이런 말을 해야지 되죠. 오형규가. 어디서 본받을 게 없어서 혁신국가 21위 중국을 본받자고 말하냐고요. 이게 오늘날 한국경제신문 같은 그래도 주류 언론에 논설 쓰는 자들의 머릿속에 1억 수준밖에 안 들어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안에 이렇게 보석과 같은 분이 계셨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 세계 1위의 혁신국가가 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땅에 묻고 덮고 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껏 중국 똥구멍 빨자라는 말을 칼럼에 쓰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이자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잘한 거는 잘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리더가 있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잘했었는데, 우리가 잘한 것은 땅에 덮고 중국 똥구멍이나 빨자라고 칼럼을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재인만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한국경제신문에 칼럼 쓰는 나름 그래도 지식인이라고 하는 작자의 머릿속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런 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런 놈들은 제 앞에 와서 오영규, 정규재, 조갑재, 복고일 니들 전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좀 배워라 자식들아. 좀 배워. 배워서 남 줘. 하여간 쓰레기 같은 놈들이에요. 어디 할 게 없어서 중국 똥구멍을 빨자라고 하는 놈들이. 이 새끼들은 공부를 하나요 안 하나요 정말? 예? 대한민국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놈들이에요. 쓰레기 같은 새끼들입니다 완전히.